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 학과장과 글로벌 K-팝 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는 천범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마도 우리나라의 시조이신 당군 할아버지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아마도 예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당군 할아버지께서 주장하셨던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K-팝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각 분야, 뭐 음식거리라든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정체성은 그야말로 세계 속에 확산되어지면서 세계인들과 같이 공유되고 공감되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정서들을 달래주고 치유해주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K-팝의 그 중심에서 우뚝 서서 우리나라의 K-팝을 널리 알리고 있는 우리 BTS,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들이죠. BTS 하구들은 그야말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K-팝을 그들의 어떤 우정 어린 이야기, 진심 어린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인들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세계인들에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들에게 음악으로서 치유하고 또 널리 그들에게 어떤 앞으로의 계획과 이상,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의 BTS는 그야말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고 널리 퍼뜨리고 있는 글로벌 홍익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학교를 설립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건약 이념으로 삼으셨었거든요. 근데 그 홍익인간의 정신 속에는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그 즐길거리, 놀거리라고 하는 그 문화라고 하는 정신이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님은 사실 꼭 방탄소년단, BTS라서 그 친구들에게 애정을 가졌다기보다도 우리 학교 자체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문화를 많이 알리고자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는 친구들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K-팝을 알리고 선전하면서 사실 그 속에서 많은 팬덤들도 이루고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사실 얼마나 사실 또 고생도 했겠습니까?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때마다 총장님께서 소심을 잃지 말고 또 건강도 잘 챙기고 심신도 수양하고 이런 측면에서 총장님이 직접 집필하셨던 건강도 관리하고 또 마음도 달래주는 그런 책들을 이제 직접 집필했던 책들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은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2021년도 전 전국 학생이 최종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전국 학생이 총장님께 또 그간 학교 생활을 비롯해서 총장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영상의 메시지도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BTS 학생들은 학교 수업 생활을 하면서 학업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의 방송 활동, 연예 활동만큼 학업 생활도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학교 수업에는 지구 경영으로의 초다라고 하는 과목이 교양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과목을 통해서 지구인들이 왜 같이 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교과목이거든요. 아마 그런 수업 등을 통해서 소양을 닦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초창기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후에 초창기에 아마 유엔에서 그런 연설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학이념인 홍익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13년도에 휴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기기 군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제 학과 사무실에서 윤기기 군하고 둘이 상담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아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많은 기획사가 그랬던 것처럼 좀 힘들고 넉넉지 않아서 아마 연습생들을 모두 다 편안하게 연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하고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도태되고 또 게을러지고 하는 부분들이 싫어서 특히 이제 윤기 같은 학생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학업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 학업에 대한 고민을 장시간 끝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됐고, 윤기 군이 첫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윤기 군이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음 해에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BTS가 뜨지 않았을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홉하고 RM이라는 친구가 이제 같이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물어봤죠. 왜 우리 학교에 이제 또 입학하게 됐느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윤기 군이 설명을 잘 해줬더라고요. 일단 커리큘럼이 수업들이 너무 실무적이고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교수진 또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잘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상담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학교는 우리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자기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전국위까지 입학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는데, 비단 사실 BTS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는 사실 200~300명 가까운 K-팝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같이 팀워크가 돼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같이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처음에 한두 명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학교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환경, 또 도와주는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친구들을 또 연습생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의 이제 글로벌대학교 방송연예학과가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뭐 다른 학생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BTS는 특히나 너무 바쁜 친구들이잖아요. 사실은 1분 1초를 정말 나눠서 써야 될 정도로 엄청 바쁜 친구들이고, 신경 쓰고 고민할 부분들이 엄청 많겠죠. 비단 연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대에 올라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팬들에게도 많은 어떤 애정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도 사실 학생들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과제도 열심히 제출하고 시험도 열심히 응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제 같은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경험을 해야만 또 얻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제출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던 어떤 공연에 대한 리포트 또는 경험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바쁘고 힘든 친구들은 간략간략하게 과제를 제출하거나 시험에 응시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A4 한 장 이상을 넘어서 2장, 3장씩 리포트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철학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나름 상세하게 잘 하고 있고, 또 수업들을 꾸준하게 잘 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시험 응시를 하는 태도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수업도 열심히 잘 듣고, 또 그런 걸 보면 역시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들이 이 사람을 보면은 안에서 새는 뭐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친구들은 밖에서 다른 분들이 볼 때도 그 친구들은 성실하게 좋게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어느 땐가 이 친구들이 단체로 학교에 이제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왔을 때 제가 이제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남이 만들어준 노래, 남이 만들어준 안무, 남이 만들어준 음악을 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의 음악을 하고 너희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들려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노래를 하는 가수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고, 팬들은, 대중들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남이 만든 이야기를 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었던 친구들, 스스로가 노래도 만들고 책도 많이 보고 또 안무도 잘 짜고 했던 친구들인데, 이 얘기에 더욱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부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다짐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 영국의 유력한 교육 매체인 스터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매체에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새로운 대학이라고 하면서 극찬을 맞이하지 않았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극찬을 하고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해외에서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러 다양한 K-팝 아티스트들과 이외에 많은 댄서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리 방송연예학과 학생들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학과의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학생들이 좀 편안하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는 일단 저 스스로부터 학자 출신이 아니라 실무 출신이고 기획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연습하는 친구들 또는 활동하는 친구들이 어떤 과목, 어떤 수업을 들으면 현장에서 좀 더 이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런 고민 끝에 일반 학과에서 다루지 않는 좀 새로운 형태의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많은 활동을 통해서 몸의 부딪힘이라든가 어떤 장애를 겪는 친구들을 위한 바디 트리트먼트, 바디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과목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대중화술이라든가 미디어 화술 또는 포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유명한 스타가 되려면 사진 촬영이라든가 비디오 촬영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워킹이라든가 포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연출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이 이야기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화술 이외에도 발성과 딕션을 통해서 내 노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이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과목들이 조금 더 실전적이고 실무적인 그런 교수님들을 통해서 강의가 되고 강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었고 그들에게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또 이런 교수님들이 조금 더 유연성과 창의성을 조금 더 바탕이 돼주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다 들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업도 듣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줬게 됐을 거고요. 학교에서 또 한편으로 청담동 사거리에 일제 아트홀이라고 하는 그 공연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K-팝을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그 외의 친구들, 지금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런 공연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친구들에게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BTS도 사실 그들의 첫 번째 쇼케이스를 이 일제아톨에서 시작을 했었죠. 이러한 실전적이고 실무적이고 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커리큘럼과 어떤 교육 환경 그리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제아톨은 이제 K-팝의 인큐베이터로서 또 요람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K-팝을 하는 친구들이 쇼케이스와 팬미팅과 콘서트 등을 일제아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에 자리 잡은 조그만 소극장, 한 240석, 300석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소극장이 어떻게 이렇게 K-팝의 산실이 될 정도로 유력한 장소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다시 한번 해보면요. 아마 일제아톨 처음 제가 만들게 됐을 때 그 일제아톨은 사실 예전에 난타가 사용하던 극장이었었고요. 난타가 그 극장을 통해서 돈을 이제 잘 벌고 상업적으로 잘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 명동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리고 사실 거의 창고나 다름없이 버려졌던 그런 공간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학교 총장님께서 학교에 이런 이제 방송연예과가 있으니까
문화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처음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극을 하는 공간은 상업적으로도 여기가 대학로도 아니고 홍대도 아니기 때문에 흥행을 하거나 운영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극을 하는 많은 친구들은 사실 저비용으로 어떤 그 순수예술을 지향을 하는 친구들이라 이런 공간에서 하기에는 뭔가 효율이 서로 맞지가 않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던 끝에 이 강남권에는 음악을 하는 소극장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근데 실질적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많은 그 타겟들, 그러니까 소비층은 사실 여기 강남권에 있는 여성들, 직장 여성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퇴근을 하고 홍대나 대학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음악 공연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퇴근을 하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데 저녁 식사도 못하고 공연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학로나 홍대의 그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소극장을 여기다가 그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면 그런 수요들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은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일자토리라고 하는 이제 공간을 만들면서 음악뿐만이 아니라 뮤지컬이라든가 다른 공연들도 할 수 있는 약간 복합 문화 형태의 그런 공연장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일자토를 가보시면은 무대라든가 객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공연장과는 좀 다른 구성들, 시스템도 좀 다른 형태의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일자토를 만들어졌고, 그 일자토를 초창기 오픈을 하면서 그때는 BTS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죠. 일자토리 만들어지면서는 뭐 블락비라든가 하는 다양한 친구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다양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들의 쇼케이스라든가 팬미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자토를 문호를 개방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일자토리 K-팝의 산실로 요람으로써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러면서 BTS라든가 그 위에 다양한 지금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많은 슈퍼스타들이 일자토에서 첫 쇼케이스를 하고 팬미팅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미 우리 학교에는, 우리 방송연예학과는 해외에 많은 친구들이 이미 입학을 해 있습니다. 뭐 벨라루스, 러시아, 일본, 프랑스, 중국, 뭐 저쪽 남미 쪽에 있는 친구들까지 이미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 친구들이 아직은 학교에서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언어에 대한 측면이 아직은 이제 그 보완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재학 중인 친구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어쨌든 우리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교과부의 정식 4년제 대학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학력 수준을 인정을 받아야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학력 기준이 우리나라와 좀 다른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력 기준이 안 맞춰져서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고 상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은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크게 그런 두 가지, 언어적인 부분하고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어떤 학력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아직 많은 친구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한 해에도 수백 건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상담들이, 해외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우리 자랑스러운 BTS 학우들이 미국에서 주는 음악상이죠. 그래미 어워즈에 두 번째 노미네이트 돼 있다가 아쉽게도 상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물론 이런 대중들이 인정해주는 크나큰 상을 받으면 그들에게도 영광이고 대한민국 팬들에게도 사실 자랑스럽겠죠. 하지만 그런 상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들은 사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또는 세계의 많은 팬들이 치유와 어떤 달램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아이콘으로 이미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BTS는 앞으로도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들의 노력과
헌신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만들어놨던 그런 팀워크들, 또 팬들과의 어떤 공감대들,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유지를 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들,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또 훌륭한 멋진 선배들과 같이 되겠다고 했던 그 초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초심들을 잃지 말고, 또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학습들도 잘 이해를 하고, 또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무한 애정을 베풀어주는 그들의 팬들을 절대 잊지 말고,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음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슈퍼스타가 되겠다는 마음이 아닌 진정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대중들을 계속해서 상대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노래로 다가와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 또한 아미로서 항상 그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성장하는 BTS로서의 모습을 보고 싶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화이팅!